네 번째 과목입니다. 네 번째 과목은요, 우리 이제 이게 건설 안전공학이라 할 수 있죠. 바로 건설 시공 부분인데요. 이 건설 시공학에서요, 여기 나온 거 보니까 61번은 콘크리트 시공성입니다. 콘크리트 얼마나 시공이 잘 되냐 이런 거죠. 관계 없는 것은 그랬어요. 답이 벌써 보였어요. 콘크리트 시공에는 반발 경도라는 것은 콘크리트가 정말 완전히 어떻습니까? 굳어진 다음에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또 여기 반발 경도는 사실 콘크리트보다는 금속에서 구슬 같은 걸 추 같은 떨어뜨려 가지고 반발된 높이에 의해서 측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맞지 않죠. 그래서 이것은 슬럼프라든지 공기량, 슬럼프 풀러 이런 것을 우리는 시공성에 연관되죠. 그래서 워커빌리티, 다른 말 시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분말도, 공기량, 비빔온도, 시멘트 분말도, 단위 수량, 비빔시간, 세석, 비빔병 이런 모든 것이 시공성과 연결이 되겠다. 그래서 우리 4-57 합격 날개, 합격 예측에 명쾌하게 정의를 해 두었습니다. 62번으로 가겠습니다. 62번 보니까요. 벌써 정지 및 배토기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정지 및 배토기계는요. 대표적인 사실 정지 및 배토기계는 불도저 밀고 다니죠. 파워서버는 뭐예요? 유일하게 지가 밑에 걸 파는 걸 좋아하지 지 몸체보다 위에 걸 긁어내는 걸 좋아하죠. 그래서 이거는 유일하게 자기 서 있는 위치가 높은 곳에 굴착이 가장 적당한 것이 뭐다? 바로 파워서버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모터 그레이드 스크래퍼 뭐 이런 것이 되겠고요. 다음은 몇 번? 바로 파워서버 2번이 되겠습니다. 파워서버는요. 꼭 알아둬야 될 것은 자기가 서 있는 위치보다 높은 곳에 땅 파기에 적합한 것이 바로 파워서버이라는 것이요. 63번입니다. 63번은요. 철골 공사에서 용접 부의 용접 작업 종료 후에 바로 용접 작업 종료입니다. 용접이 끝난 후 용접부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비파괴 검사예요. 파괴 검사가 아닙니다. 비파괴 검사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면 용접 완료 후거든요. 유관 검사, 절단 검사, 비파괴 검사인데 말 비파괴 방사선 투하법, 초음파 탐상법, 자기분말 탐상법, 침투 탐상법 이 네 가지는 되는데 여기 뭐예요? 역시 반발 경도라는 것은요. 용접에 검사하는 게요. 이거는 완성된 금속에 주로 검사해요. 그 완성된 금속은요. 대표적인 것이 소라든지 소 경도가 대표적인 건데 소 경도는 브리넬 경도와 또 소 경도가 있고 브리넬 경도가 있습니다. 브리넬 경도는 C스케일과 B스케일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금속 검사에 해당되는 검사죠. 이거는 반발 경도는요. 이거는 파괴 검사의 또 일종이 되겠습니다. 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우리 4-89 합격날 합격 예측도 있지만 여기 용접 착수 전과 중 완료 후 검사법도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렇다면요. 64번을 보겠습니다. 64번은요. 경량 현관과 경량이 뭐예요? 가벼운 쇠입니다. 합판으로 구성돼서 포준 형태의 거푸집이라고 했어요. 벌써 나왔죠? 왜냐하면 변형시키지 않고 그러니까 경량 현관과 합판으로 변형시키지 않고 조립함으로써 현장 제작에 소요되는 인력을 줄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자재의 전용 해수를 증대시키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거푸집인 건데 이 거푸집은 요사이 뭡니까? 가장 많이 주로 소형 건물 이런 걸 가장 많이 이건 대표적인 유로폼이라 이래야죠. 유로폼은요. 공장에서 경량 현관과 코팅 합판으로 제작한 것을 말고 이거는 대개 소형 건물에 많이 사용하고요. 주로 현장에서 못 쓰지 않고 외지핀을 사용하고 가장 초보적인 단계 시스템 거푸집. 그러니까 시스템 거푸집은 거푸집만 기초적인 거푸집을 말하는 거. 현장 제작에 사용된 인력을 줄일 수 있고 하나의 판으로 벽, 기둥, 슬래브를 다 조립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실기 작업형에도 이게 유로폼 그림이 나와서 찾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65번입니다. 보강 콘크리트 블록조에서요. 설명을 옳지 않는 것은 블록은 살두께가 두꺼운 쪽을 당연히 어떻게 위로 상으로 가고요. 보강 블록은 모르타르 콘크리트 사춤이 용이하도록 원칙적으로 막힌 줄눈이 아니고 보강 블록은 통줄눈을 원칙으로 하죠. 블록의 하루쌓기는요. 6, 7켜고
2층 건축물의 경우 세로건을 원칙적 기초 테두리보에서 위층의 테두리보까지 잊지 않고 배건을 합니다. 66번입니다. 철골 기둥어 이음 부분을 면을 절삭 가공기를 통해서 가공합니다. 사용하여 마감하고 여기서 알아둘 게 있어요. 절삭 가공기로 밀착시킨 후에 충분히 마감하고 충분히 밀착이 이음하는 해당 이거는 메탈, 금속이죠. 터치하는 걸 말하고 있어요. 66번은 4번이 되겠죠. 이것은 우리 4-89, 4-90에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67번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철근 선조립 공법을 옳은 것은 근데 첫째는 모든 것이요. 시공도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1번하고 3번이 답이에요. 일단. 그러면 1번, 그 다음에 시공도가 결정됐으면 바로 절단을 어디서 했냐? 공장 절단 또는 절삭입니다. 그러면 1번이 맞아요. 2번 가공은 뒤에 가죠. 틀렸어요. 그러니까 1번 공장 절단 한 다음에 어떻게 가공을 하고 이음과 조립을 하고 운반 현장 부재에서 양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음과 설치를 하니까 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68번입니다. 이것은 우리 1과목 안전관리론에도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건축 시공 혹은 품질 관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통계적 도구 아닌 것은 통계적은요. 파레토도, 산포도, 관리도, 히스토그램, 체크시트, 산점, 층별이 있죠. 이건 어디서 나온다? 바로 우리 산업안전 제휴 통계도 나타내죠. 작업 표준이라는 것은 작업을 할 때 표준을 나타내는 거죠. 바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69번입니다. 공사 계획 방식의 공사 실시 방식에 의한 계획 제도가 아닌 것은 공사 실시 방식 계획 방식은요. 일식 도급이라든지 분할 도급, 실비 혹은 설비 정산 보수 가산 도급 뭐예요? 이것은 계획 방식에 의한 것이 아니고 도급 금액 결정 방식이에요. 답은 벌써 3번이 나왔어요. 공동 도급. 이것은 다 공사 계획 방식이 되겠습니다. 실비 정산 보수 가산 도급은요. 도급 금액 결정 방식에 의한 도급. 이거는 장점이 양심적인 공사가 가능하죠. 단점은 시공업자는 공사비 절감에 노력이 없어지고 공기가 지연될 수가 있어요. 70번입니다. 말뚝 기초 시험의 재하 시험의 종류가 아닌 것은 답이 보였어요. 표준 간입 시험 하면 대표적인 게 뭐예요? 사질토, 모래 땅을 밀실한가 안 한가 확인하는 거죠. 답이 1번이에요. 표준 간입 시험은 주로 사질토에 불교한 실을 채취하기 곤란하므로 밀실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인데 우선 표준 간입 시험하면 모래땅, 사질토라는 말을 꼭 기억하고요. 또는 표준 샘플로 간입량이 30cm를 필요하는데 박는 거고 추는 63.5에서 76cm라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동제하, 수평제하, 수직제하는 모두 말뚝기초, 제하 다 이렇게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것은 우리 4-31쪽에도 있습니다. 71번입니다. 기초공사 중 말뚝 지정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는 것은 나무 말뚝은 소나무, 낙엽송, 부패에 강한 생나무, 살아있는 나무를 쓰는 걸 원칙으로 하죠. 기성 콘크리트 말뚝으로 심플렉스 파일, 콤프렉스 파일, 페스틸 파일 이거는 기성 콘크리트 말뚝이 아니죠. 그 다음에 강제 말뚝은 중경에 가고 힘 저항이 크면 길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무리 말뚝은 말뚝 한 개가 받는 지정은 단일 말뚝질 감소되는 것이 보통인데 왜냐? 바로 이것은 제자리 콘크리트 말뚝이 되겠습니다. 제자리 콘크리트 말뚝은요. 우리는 알아둘 것이 있어요. 여기서 제자리 콘크리트 말뚝의 종류는 바로 심플렉스, 컴플렉스, 레이몬드, 이코스, 페디스털, 프랭키파 이런 것은 제자리 콘크리트지 기성 콘크리트는 아니라는 거예요. 72번입니다. 사질 지반의 경우요. 저부, 아래에서 상부를 향하여 흐르는 물어 압력이 자중 이상으로 된 모래 입자가 심하게 교란되는 해서 모래가 막 왔다리 갔다 하는데 여기서 알아둘 거 있어요. 사질 지방 그러면 다 포함되지만 대표적인 게 뭐예요? 보일링이잖아요. 또 히빙은 연약성 점토, 파이핑과 보링은 뭐 싫으면 꼬가 보일링이죠. 그 다른 말로 모래가 교란한다. 킥 샌드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뭐 수없이 나오고 이번 시험에도 반드시 출제된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73번입니다. 네트워크 공정표에 주공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TF가요. 제로인 작업을 주공정 작업이라고 이들을 연결한 공정을
주공정선이라고 하죠. 맞죠? 그 다음에 총공기는요. 공사 착수에서부터 공사 완료까지요. 소요시간이 합계면 최장시간이 소요되는 경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고요. 주공정선은요. 주공정선이라는 것은 고정적인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공사 진행에 따라 어떻게 당연히 변해야 되죠. 주공경에 대한 공기단축은 불가능한 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만들어야죠. 그래서 주공정선은 공기단축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가능하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74번 가겠습니다. 74번 보니까요. 콘크리트 타설 시 이음부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는 거죠. 이 콘크리트 타설에 대한 것은 시공에도 나오지만 건설안전기술에 반드시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보, 슬라브 및 지붕 슬라브 수직 타설 이음부 스패너 주황 부분에 여기서 보 슬라브나요 지붕 슬라브의 수직 타설 이음부는 스패너 주황 부분에 주근과 수평 방향으로 설치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근데 알아둘 게 있어요. 말은요. 여기서 보면 보나 슬라브 및 지붕 슬래브는 수직 타설 이음부의 스패너 주황 부분에 주근과 요걸 짧아요. 이 스팬의 방향은요. 주황분의 수직과 수평 방향으로 할 것이 아니고 반드시 여기는 수직 방향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게 틀렸어요. 나머지는 기둥 및 벽의 수평 타설 이음부는 바닥 슬래브 보호 하단에 설치하거나 바닥 슬래브 보호 기초부에 상단에 설치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콘크리트 타설 이음면은요. 레이턴스나 취약한 콘크리트 등을 제거하여 새로 타설하는 콘크리트와 일체가 되도록 처리해야 합니다. 넷째, 타설 이음부의 콘크리트는요. 살수 등에 의해 습윤시키고 다만 타설 이음면은 물은 콘크리트 타설 전에 고압 공기 등에 의해 가지고 제거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면 75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75번은요. 거푸집의 조립 시 긴결재로 사용하지 않는 긴결재는요. 대표적인 것이 폼타이, 플랫타이, 타이 들어가면 돼요. 철제 동발, 동발이는 뭐예요? 기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거푸진 긴결재로 바로 지지대 혹은 동발이는 이 부분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클럼밴드. 그래서 답은 우리가 75번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76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76번은요. 거푸집 치갑입니다. 이 거푸집 치갑에 대한 영향 역시 어디에서 나와요? 바로 우리는 여기보다는 오히려 더 많이 나오는 것이 재료학, 건설안전 6과목에도 나오죠. 치갑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해서 틀면 옳지 않는 콘크리트 타설 속도가 빠를수록 치갑은 크죠. 단면이 클수록 어떻습니까? 치갑은 크다. 그 다음에 슬럼프가 클수록 치갑. 여기서 알아둘 게 있어요. 4번이 보니까 벌써 나와요. 철근 양이 많을수록 치갑이. 철근 양이 많으면 어때요? 치갑은 큰 것이 아니고 조금 더 올려갈까요? 철근 양이 많을수록 여기 있어요. 철근 양이 많을수록 치갑이 크다. 근데 철근이요. 요거와 요거가 있으면 이게 많다고 치면 여기는 이 양이 많으면 치갑은 큰 것이 아니고 적다 혹은 작다. 작아야 많아요. 답은 몇 번?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봐요. 치갑은 작게 된다. 그 다음 77번입니다. 수직응용 시그마가요. 0.2 메가파스칼이면 점착력 C가 0.05 메가파스칼이에요. 내부 마찰력 파이는 20도입니다. 사면의 전다간 경우는요. 그거 전다간 공식은 S는 C 플러스 시그마 탄젠트 파이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흑어 전단강도 공식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시그마 G니까 0.05가 되죠. 그 다음에 시그마 탄젠트 파이니까 0.2 아닙니까? 수직 응력이 0.2 곱하기 탄젠트 20도를 하니까 0.12 메가파스칼이 되겠습니다. 그 답은 2번 0.12 메가파스칼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요. 간단하게 좀 기억을 해야 되고 정 기억이 안 되면 바로 2가 나오면 0.12다. 이렇게라도 기억을 눈으로라도 익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8번입니다. 78번은요. 한 켠은 기니스 한 켠, 다음 한 켠은 마구리스 한 켠이라는 통줄눈이 생기지 않고 모서리 벽에 이오토막을 사용하는 가장 튼튼하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무조건 신사를 찾으면 돼요. 그렇죠? 우리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것, 이거는 바로 영식 쌓기를 우리 실제 가장 많이 해요. 가장 통줄눈이 생기지 않고 모서리 벽자 이오토막을 사용하는 가장 큰 튼튼한 쌓기 방식 우리가 영식 쌓기를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우리 치장병 옥회는 길이 쌓게 그 위는 마구리 쌓게 백돌게 물려 뒷면은 영식사 이거는 미식 쌓게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79번 바로 보겠습니다. 79번은요. 철골부재 용접 시 용접할 때입니다. 철골부재 용접 시 주의사항이 옳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용접할 모델 표면에 있는 녹이나 페인트 유분 등을 제거하고 작업해야 돼요. 기온이 0도 CR이 될 때는 용접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지금은 있잖아요. 영하 40도까지 가도 하게 하지만 원래는 0도 C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 용접 시 발생하는 가스 등으로 질식 또는 중독되지 않도록 우리가 가장 한계 또는 기타 필요한 보호라든지 안전 조치를 해야 돼요. 넷째, 용접할 소재는 정확한 시공과 정밀도를 위하여 치수의 여분을 두지 말아야 한다. 안 돼요. 이게 답이죠. 왜? 용접분을 본 듯이 이렇게 할 때도 여기에 열을 두지만 또 용접은 있잖아요. 열을 가해 놓기 때문에 얘가 늘어날 수도 있고 또 수축되죠. 바로 녹으면.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여분을 두어야 돼요. 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80번인데요. 석공사, 석재공사에서 앵커 긴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근데 보겠습니다. 첫째, 연결 철물이요. 장착을 위한 세트 앵커용 구멍을 45mm 정도 하고 깊게 삽입하여 충격에 대처. 맞습니다. 그렇죠? 연결 철물 앵커와 석재는 접착용 에폭시를 사용하는 거 고정하죠. 연결 철물 여기서요. 또 하나 잘못됐네. 연결 철물의 앵커와 석재는 접착 에폭시를 사용한다 그러는데 여기 알아둘 게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석공사는요. 에폭시를 사용. 에폭시는 금속이라든지 이거는 접착제죠. 반드시 여기는 핀이라든지 외지를 사용하는 걸 보죠. 답은 2번이 나왔어요. 연결철물 석재 상하 양단의 설재 하부의 것은 지지용, 상부의 것은 고정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을 볼 것 같으면요. 판석재와 철재가 직접 접촉하는 부분에는 적절한 완충제를 사용해야 되죠. 그래서 돌 붙임 시 앵커 긴결급에 사용하는 철문 앵커와 볼트와 촉 연결 철문을 사용하지 바로 뭐를 하지 않는다? 우리는 에폭시라든지 모르타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에 합니다. 그래요. 다음 과목은요. 우리 5번째 과목이 되겠죠. 5번째 과목에서는 건설 재료학에서 여러분을 안전한 합격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